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선투연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상승했고요. 금리와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달리는 글로벌 증시 MCN으로 통한다. M은 모빌리티고요. C는 탄소 중립, N은 경제 정상화입니다. 자, 전기차 친환경 경제 회복이 앞으로의 트렌드입니다. 투자는 시대를 앞서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주식시장 3대 트렌드 및 올해 주가 상승률인데요. 미국 주식과 그리고 한국 주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표시된 주식들은 다 좋아 보이는데요.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이 더 좋아 보입니다. 자, 글로벌 증시 3대 트렌드 전기차 그린으로 변신하는 LG그룹 올해만 시총이 26조 늘었다. 자, 글로벌 3대 트렌드는 계속 될 것이고요. LG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은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취임날 미국 3대 지수 사상 최고 바이든에 투자하라. 자, 그래서 바이든 수혜 예상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미국이 대통령 취임 후에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중대한 급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서 빅테크 기업에는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GM 차 반도체가 없어서 생산을 줄인다. 현대차, 기아도 장기화 때는 차질 우려가 된다고 하는데요.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합니다. 자동차에는 200에서 400개의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자율주행이 늘어날수록 필요 반도체 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스마트폰도 초기에는 반도체가 하나면 됐지만 이제는 10여 개가 필요하고요. 앞으로는 수십 개가 필요하게 되겠죠. 결국 4차 산업에서 반도체의 수요는 엄청난 것이고요. 핸드폰, 자동차, 가전제품, 로봇에는 엄청난 양의 반도체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반년 만에 최고, 패닉 바잉이 재현되나라고 하는데요. 12월 달에 0.03%까지 낮았던 매매가 변동률이 지금 1월 셋째 주에 들어서 0.09%로 3배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주간 상승률을 볼 때 0.2%를 기준으로 봅니다. 0.2 곱하기 52를 하면은 10%가 나오죠. 그래서 연간 10%의 상승은 높은 상승입니다. 평균이기 때문이죠. 자, 서울이 이번 주에 0.09%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0.09%는 연간 평균 4.7% 상승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상승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의 상승세는 기사와는 달리 확실히 낮아진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도 양주는 일주일에 1.27%, 네, 1.27%면은 거의 연간 60%의 상승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도 1.10%인데요. 이것은 연간으로 환산하면 한 50% 정도 되는 상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연수구도 0.95% 상승인데요. 이 정도면은 거의 연간 한 40% 이상의 상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 서울의 상승률이 더 낮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목동 정릉 도시재생 지역에도 아파트를 짓는다. 재생과 공급 방안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냥 재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 중심부의 빌라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무순위 청약 줍줍 요건을 강화해서요.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정부에서 줍줍의 요건을 강화하고 있고요. 확실히 투자자가 돈을 버는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지역의 무주택자에게 주는 것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상계 5단지 최대 1271가구로 재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형 재건축을 첫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한 2007년도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를 막 사던 그런 유행이 있었습니다. 자, 14년이 지난 이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층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크기 때문에 사업성이 아주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경기 광주 더샵 오포 센트리체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요. 1475가구의 수영장까지 갖추었다고 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과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가깝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입지가 그 판교, 성남, 분당과 굉장히 가깝다는 뜻이죠. 광주 오포는 2기 신도시 예정 지역으로 소문이 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땅을 투자하러 많은 분들이 가셨었죠. 근데 사실 2기 신도시로 지정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입지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도 굉장히 미래 가치가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층 주거지 리모델링 규제를 푼다고 합니다. 자, 리모델링 좋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세대수를 더 늘릴 수가 있고 더 좋은 평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특단의 공급 예고에도 아파트 값이 급등한다고 합니다. 전국이 일주일간 0.3%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0.3%면은 연간 15% 상승이니까 굉장히 높은 상승입니다. 자, 공급도 아니고 공급 예고로는 가격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해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공급이 늘어나야 전세가 안정이 되는데 공급 예고나 사전 청약으로는 전세가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도 오르게 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도 부동산 가격은 상승입니다. 자, 부동산 헛발질 이제 그만. 집값 대책 때마다 어김없이 상승.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벌써 무섭다. 자, 부작용을 초래한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이요. 임대차법, 보유세, 양도세 인상,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이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자, 임대차법으로 인해서 전세 매물이 잠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전세 공급이 줄어들어서 전세값이 급등을 했고요. 패닉 바잉으로 매매 가격도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보유세, 양도세가 동시에 인상이 되니까 증여가 되고 또 집주인이 세금 부담이 돼서 이것이 월세와 전세로 그 세입자에게 이전이 돼서 월세가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는 로또 청약으로 실수요자가 무력감이 커지고요. 공시가 상승으로 효과도 반감된다고 하는데요. 이것보다 더 큰 것은 분양가 상한제로 건설사의 그 사업성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공급이 급감한다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의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두 시중에 공급을 줄이는 정책이기 때문이죠. 정책이 나올수록 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강화이기 때문입니다. 자, 분양가 되레 올린 분상제 실수요자에게는 분노와 상처를 주고 있다. 자, 분양가가 낮으면 인근 시세가 내려간다는 발상은 터무니가 없고요. 낮은 분양가로 필요 주택수 그 이상을 쏟아부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죠.
결국 낮은 분양가는 극소수에게 로또일 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구 70% 집단 면역이 돼도 거리 두기는 지속할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올해 11월이 되면 한국에도 집단 면역이 생기는데 그래도 거리 두기는 계속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와 교회는 올해와 내년에도 계속 암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한국 경제 저성장 고착의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줄어드는 한국의 장기 성장률인데요. 1980년대에 7.5% 성장을 했는데 1910년대에 들어서 2.3%로 성장률이 줄었다는 것인데요. 자,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경제 성장률이 내려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유럽과 일본은 0에서 1%대의 성장을 하고 있죠. 자, 이익공유제 손실보상법 논란. 이익공유제로 해외 투자자가 떠나가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게 되고 결국 개미만 피해를 입게 된다. 자, 이익공유제는 성적공유제와 같습니다. 아무도 열심히 노력할 이유가 없죠. 결국 하향 평준화하게 됩니다. 국민의 소득도 국가의 경쟁력도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발 경기 부양 기대에 코스피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수 상위 종목이 네이버, 한화 시스템, 현대차, SK케미칼, LG 디스플레이, 현대글로비스, SK하이닉스, SK텔레콤, 만도, NC소프트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사는 종목 중에는 좋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따라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투자자별 수급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개인과 기관은 팔고 있고 외국인은 사들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아파트 5채 중에 한 채를 외지인이 샀다고 하는데요. 이 현상들을 쭉 보면 외지인들은 서울의 아파트를 사고, 네, 자신의 화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죠. 서울 사람은 경기도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 아파트를 사는 이유는 서울의 전세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경기도의 아파트를 매매로 실수요로 실거주가 목적으로 산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고공행진하는 전국 아파트 값입니다. 자, 오늘 신문 초반부에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나왔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서울에 비해서 수도권이 3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수도권 전국 서울 중에서 수도권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남의 고가 아파트가 오르는 시기가 아니라 경기도의 인천의 저가 아파트가 오르는 시기입니다. 지금 실제로 많이 오르는 곳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선투현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